자, 오늘은 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죠. 정연파 교류 부분이 됩니다. 자, 먼저 정연파 교류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에 도체가 있습니다. 도체 보입니까? 기전력을 만드는 도체는 이 도체와 다음에 이 도체가 되겠죠. 거기에 있는 도체가 기전력을 만듭니다. 이 도체가. 얘가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도체 하나만 보는 겁니다. 도체 두 개를 보면 이제 반대 방향의 위상이 생기기 때문에 도체 하나만 봅니다. 도체 하나가 원운동을 하면서 N극에서 기전력을 만들 것이고요. 그 다음에 S극에서 기전력을 만들 것입니다. 그랬을 때 N극에서 나오는 거와 S극에서 나오는 거에 대한 파형이 있겠죠. 그러한 파형을 우리는 정연파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인파가 되겠죠. 얘가 지금 원운동을 하잖아요. 지금 이게 원운동하는 그림이 되는데 원운동을 할 때 앞에서는 지금 제가 화살표를 위로 그렸는데 이거대로 하자면 이 그림대로 하자면 여기에 있는 이 도체가 어떻게 회전을 하죠? 이렇게 회전을 하죠. 그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운동을 할 때 이와 같이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지금 N극이 있는 것이고 여기가 S극이 있죠. N극에서 S극으로 자속이 향할 때 그 자속을 이 도체가 어떻게 하죠? 이 도체가 자속을 쇄교한다라고 하죠. 쇄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쇄교를 해서 뭘 만들어요? 기전력을 만들어요. 쇄교한다는 얘기는 이제 직각으로 끊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요걸 한번 살펴보세요. 자속을 보면은 자속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속의 방향은 이러한 화살표의 방향이 되겠죠. 그러한 화살표 방향하고 이 도체가 회전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 되거든요. 이 도체가 회전하는 방향은 이 방향인데 그 도체의 회전하는 방향을 둘로 나누어 보면 분력을 하는 거죠. 이러한 방향과 이러한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 자속의 방향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방향은 일치되는 방향이 되죠. 이렇게 V에 대해서 코사인 성분을 갖는, 속도에 대해서 코사인 성분을 갖는 이 성분은 자속하고 나란하기 때문에 기전력을 만들어내질 않아요. 쇄교하는 자속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도체가 회전하면서 쇄교하는 그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직각으로 끊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죠. V 사인 세타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전력을 만드는 성분은 속도 중에서 사인 세타 성분이 기전력을 만든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인 세타 성분이 뭘 만든다? 기전력을 만든다. 그 부분 이해되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이거 기억할 거예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자속 밀도와 도체 길이와 속도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속도는 사인 세타 성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V의 사인 세타 성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이 BLV라고 하는 이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최대값이 되면서 그 최대값이 사인 세타 성분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는 파형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파형을 만들어 보면 어떤 파형이 나오냐면 이러한 파형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BLV 사인 세타 대신에 VM 사인 오메가 T라고 썼죠.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인 세타는 얘는 사인의 오메가 T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뭐가 되냐면 세타는 오메가 T다라고 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 이해되나요? 세타는 뭐가 된다? 오메가 T가 된다. 세타는 오메가 T가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세타는 얼마가 된다? 오메가 T가 된다. 그러면 이 세타의 단위는 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세타의 단위는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이에요. 각도의 단위죠. 라디안입니다. 물론 이제 디그리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건데 그럼 오메가의 단위는 뭘까요? 오메가는 라디안 퍼 세크예요. 라디안 퍼 세크가 돼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T는 세크가 되죠. 세크가 됩니다. 초의 단위죠.
그래서 서로 단위가 같아지겠죠. 다시 적어보면 여기 있는 라디안 퍼세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적을 수가 있죠?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라디안 퍼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세크가 약분되면서 뭐가 된다는 얘기죠? 라디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히나 이렇게 라디안 퍼세크라고 하는 이 오메가라고 하는 이 성분은 얘는 뭐죠? 우리가 2파이 F라고 부르면서 얘를 뭐라고 부르죠? 각속도 또는 각주파수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교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주파수가 있고 거기에 라디안 퍼세크 각속도가 있고 또는 각주파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연파 교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N극이 만들어지는 파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S극이 만들어지는 파형이죠. N극이 만들어지는 파형. 그런데 그 변화가 정확하게 1.1획도 틀리지 않고 뭐예요? 사인의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정확하게 사인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도체가 자속을 끊을 때 어떻게 끊었습니까? 이것이 끊을 때 사인의 세타로 끊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사인의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이제 우리는 이 사인의 파형을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인의 파형을 표현한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항상 최대값이 있는데 그 최대값이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VM이라고 부르고 그것이 사인의 세타로 변화된다. 여기가 이제 세타의 변화가 되겠죠. 사인의 세타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에 곱하기 사인 세타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 얘가 이제 우리가 각도를 잠깐 살펴보면 이러한 각도가 돼요. 처음에 시작하는 점이 되는데 시작하는 점이 어떤 점이냐면 바로 요 점이 되는데 각도가 0일 때입니다. 0. 디그리로 표현할 수도 있죠. 또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디그리와 라디안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요. 라디안이라고 하면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거죠. 파이 라디안. 파이 라디안은 얘는 어떻게 돼요? 180 디그리죠. 우리는 이 디그리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180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180도가 180디그리입니다. 그게 파이 라디안이에요. 그래서 라디안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이제 전기에서 많이 쓰거든요. 어쨌든 도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0도에서 또는 0 라디안에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가 말이죠. 0이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부분이죠. 이 파형입니다. 이 파형을 우리는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할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본 파형은 어떤 파형이죠? 여기에 있는 파형이었고 여기에 0도에서 시작하는 파형이었기 때문에 표현할 때 어떻게 됐죠? 최대값의 사인의 오메가 t라는 이런 값으로 표현을 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표현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거를 표현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0도보다 여기가 이제 0도가 되잖아요. 어디? 요 부분이 0도가 되죠. 0도보다 이만큼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만큼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세타 라디안만큼 먼저 시작한 거거든요. 이만큼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플러스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세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플러스 세타로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여기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플러스 세타로 바뀌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요걸 부르는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친절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했죠? 이걸 뭐라고 했죠? 계속 묻는데 위상이라고 하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위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위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처음 시작할 때 위상이 되잖아요.
이런 위상을 무슨 위상이라고 하는 겁니까? 초기 위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이 존재한다.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위상.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위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정연파 교류라고 하는 것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기억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식. 항상 기본식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을 무슨 식이라고 한다? 기본식이라고 한다. 기본식. 자, 기본식. 이 기본식에는 항상 그래요. 사인 앞에 있는 것이 무슨 값이죠? 사인 앞에 있는 값. 사인 앞에 있는 값이 항상 무슨 값이냐면 최대 값인데 요즘은 이제 요게 바뀌어가지고 최대값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시옷이 들어가는데 최대값입니다. 그 사인 앞에 있는 것이 최대값이고 항상 오메가 t가 있을 때는 얘는 0도를 의미하는 거죠. 0 디그리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작할 때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요거 세타. 요거 초기 위상. 이런 것이 존재하는 거죠. 정연파 교류에 대한 기본적인 식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이걸 가지고 다음 문제 등 같은 것들을 풀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정연파 교류를 표현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예제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예제는 33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밑에 있는 두 가지 예제 중에 그 다음 예제 중에 하나 이거죠. 요걸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림과 같은 파형을 무엇으로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죠. 순식값입니다. 그걸로 한번 표현해봐라. 자, 여기서 순식값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순식값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순시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값입니다. 얘는 시간에 따라 그 값이 변합니다. 변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순시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에요. 사인의 그림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죠. 이게 지금 뭐예요? 오메가 t잖아요. 이렇게 오메가 t. t니까 t에 비례하는, t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바뀔 때, 시간에 따라서 바뀔 때, 만약에 지금 시간이 여기일 때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잘 안 보이나요? 색깔 좀 바꿔서 해볼게요. 시간을 갖다가 여기라고 했을 때, 시간이 여기 있을 때, 자, 시간이 여기 있을 때, 그 값이 같나요? 자, 요때는 0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시간대를 한번 볼까요? 이때는 얼마일까요? 이때는 얼마인지 나오겠죠. 여기서까지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때는 얼마일까요? 자, 그 부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가겠네요. 대략 이렇게 될 때 만나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났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것은 달라지잖아요. 항상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변하면서 이 값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시하는 값들이 변화가 생기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 우리는 무슨 값이라고 한다? 순시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순시값으로 표현을 해보자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볼 때 최대값이 얼마인가라고 그림에서 표현해주고 있죠. 이 파형의 꼭대기가 되는 이 부분의 값이 되겠죠. 그 값이 지금 50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가 되느냐? 최대값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최대값이 주어졌다면 그러면 얘는 분명히 50의 사인의 오메가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 시작하지 않았죠. 0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기 위상이 존재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시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얘가 이제 순시값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보면 최대값이 50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된 이 두 부분은 최대값이 얼마죠? 70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최대값이 70이 되어져 버리면 얘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죠. 답이 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얘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어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답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자, 코사인이야, 사인이야는 이거 이야기가 되는데, 일단은 세타를 구해야 돼요.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부분의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각도가 있어요. 얘가 몇 도인가라고 하는 이 세타를 찾아내야 되겠죠. 몇 도인가를 찾아내는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 각도. 자, 그걸 찾아내거든요. 그럼 어떻게 찾아내야 될까요? 이 세타는 얼마일까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가 0이라고 보면 여기까지는 몇 도가 되죠? 여기가 0이라고 보면 여기는 90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180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게 이제 요 라인이 되겠죠. 여기 정점에 올 때까지. 정점에 올 때까지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갔죠. 요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랬을 때 거기는 얼마죠? 다시 90도를 더하니까 270도가 되잖아요. 여기가 27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9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18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 얼마죠? 270도. 270도가 됩니다. 어디로 갔네요. 자, 다시. 자, 이거 잡고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270도. 이렇게 오겠죠? 됐죠? 그러면 270도인데 우리는 여기에 세타를 구해야 되거든요. 세타를. 그러니까 요 값을 구해야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은 요 각도가 나와 있잖아요. 요 각도가 얼마예요? 6분의 4파이.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는 270도예요. 이 각도는 몇 도일까요? 270도인데 그러면 얘는 라디안으로 나타냈잖아요. 그럼 얘는 라디안으로 나타내면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세타를 구하는 거죠. 원래 이제 90도 하면 몇 파이? 2분의 파이. 180도가 파이잖아요. 180도가 파이가 된다면 90도 하면 얼마예요? 요거는 2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그게 몇 개 있어요? 지금 이 회로에서 270도면 90도짜리가 몇 개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270도라고 하는 것은 270도 요거는요. 결국 2분의 파이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분의 3파이예요.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것을 이걸 구해야 되는데요.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전체 2분의 3파이에서 얼마를 빼줘요? 6분의 4파이를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의외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강의를 하다 보면 의외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걸 계산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4파이를 계산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통분이라는 개념을 모른다는 거죠. 분모를 갖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분모를 갖게 만들어준다.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요? 3을 곱하면 6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3을 곱해야 되겠죠. 분자 분모에다 각각 3을 곱하면 걔가 6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 6으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계산해 보면 6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3, 3은 9에서 얼마를 빼요? 4를 빼니까 5파이가 되는 거죠. 6분의 5파이가 된다. 물론 계산기 눌러도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세타가 6분의 5파이가 나오니까 여기 대신에 여기죠? 여기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요? 6분의 5파이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자, 정리가 되죠?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의 값보다는 6분의 5파이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여기서는 답이 뭐가 되겠어요? 답이. 당연한 이야기죠? 얘가 답이 되겠죠. 그걸 찾는 거예요. 자, 가능한가요? 이거는 답이 안 된다는 거 확인하겠죠? 네, 그건 답이 안 돼. 왜냐하면 각도는 같더라도 여기 뭐로 돼 있어요? 코사인으로 돼 있죠. 사인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정연파 교류에 대한 표현에 대한 방법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연파 교류는 순식값으로 표현하거든요. 이 값을 갖다 우리는 무슨 값이라고 한다? 순식값이라고 한다. 이것도 순식값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쨌든 맞춤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순식값을 계산하면 얘는 어떻게 되죠? 항상 V는 Vm의 사인의 오메가 t의 초기 위상의 값으로서 구해진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메가라고 하는 이 값 기억해야 되겠죠? 얘는 2파이 f다라고 하는 그 값이에요. 주파수도 계산이 되겠죠? 항상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이것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를 한번 가보죠. 이게 40페이지 쪽에 쭉 가보면 이러한 값이 나와요. 자, 이 값이 이제 우리는 무슨 값이냐면 순식값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값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값이에요? 순식값이죠. 이렇게 되나요? 자, 그렇게 존재해요. 자, 이러한 순식값이 존재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벡터로 표현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벡터로. 이것도 표현하는 방법이죠. 벡터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밑에 있는 가나다라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것을 요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자, 요게 무슨 값인가요? 사인 앞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알아야 되겠죠? 사인 앞에 있는 이 부분이 무슨 값인가요? 사인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얘를 최대값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뭐 최대값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같아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잘 안 써지네요. 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메가 t가 될 거고 여기에 있는 이 값이 뭐가 되죠? 위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는 값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표현되는 요거. 이것을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는데요. 복소수에 대한 개념에서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삼각함수인데 여기에 앞에 있는 이거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하죠? 실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j가 붙어 있고 이렇게 나오는 값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죠? 얘를 갖다가 허수라고 하죠. 그래서 실수에다가 플러스 j 의 허수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을 얘를 갖다가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복소수의 형식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형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형식을 뭐라고 불러요? 이것을 직교좌표라고 하죠. 직교좌표라고 해요. 복소수를 표현할 때 직교좌표로 표현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극좌표로 표현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 알죠? 복소수는 직교좌표가 있고 극좌표가 있다. 그러니까 정연파 교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정연파 교류를 극좌표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직교좌표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페이저라고 불러요. 페이저. 페이저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이에요. 요 앞에 가보면 요런 개념이죠. 요 개념. 자, 정연파 교류는 당연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정연파 교류는 우리가 이제 0에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진행하잖아요. 계속해서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응하는 값이 이 값이 되거든요. 이 값. 여기에 대응하는 값은 이 값이 되죠. 여기에 대응하는 값은 이 값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얘가 이렇게 한 바퀴 갔다는 얘기야. 일주기 갔다는 얘기죠.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원으로 한 바퀴 회전했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정연파 교류는 회전하는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보세요. 이 회전하는 원일 때에 이 원의 반지름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에 뭐에 해당되겠어요? 최대값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0도일 때, 여기서 출발하는 지점이 여기잖아요. 0도일 때에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P점이라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어디가 P점인가? 여기가 P점이죠?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응하는 점이 이 점이 되겠죠? 그렇다라고 보면 원에서 보면 이 반지름은 당연히 무슨 값이다? 반지름은 최대값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얘는 최대값이에요. 이렇게 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요만큼의 각도는 그 각도죠. 그 각도는 여기서 요만큼의 각도하고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벡터가 있다는 거예요. 요 부분에. 벡터가 있는 거 보이나요? 여기에 벡터 있는 거 보여요? 다시 조금 더 키워볼게요. 여기에 벡터 있는 거 보입니까?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회로를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실수예요. 실수.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J와 마이너스 J가 있는 허수가 되겠죠. 실수는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로 나오죠. 그랬을 때에 지금 벡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과 자, 이 부분은 세로로 가는 부분이 되겠죠. 다음에 가로로 가는 부분, 이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오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j-의 어떤 값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표현할 때 a에다가 j-의 b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해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최대값이니까 이걸 만약에 절대값이라고 한다면 각도가 있다면 이 벡터는 절대값의 각도로 표현해도 되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A의 J의 B의 형태로 표현하면 그걸 직교좌표라고 하는 거고요. 절대값의 각의 형태로 표현하면 그걸 갖다 뭐라고 하죠? 극좌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벡터를 두 가지 형태로 우리는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최대값이라고 하는 값으로 주어졌다. 최대값이라고 하는 값인데 요 절대값이 100이다. 그 다음에 얘가 각도가 30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요. 정연파로 이야기를 해보면 얘가 100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3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순식값으로 표현하면요. 어떻게 되죠? 100에다가 사인에다가 오메가 t 플러스 30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100에 30도다. 이게 벡터 표현이죠. 각도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요. 무슨 값으로 표현을 했죠? 이 값은 최대값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면 조금 이따 배워야 될 얘기입니다. 실효값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해요.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이 있다면 정연파에서는 정연파, 다른 파형 말고요. 정연파가 되겠죠.
정현파가 됩니다. 이런 정현파에서는 어떻게 된다? 최대값이 있어요. 최대값. 이 최대값이 있다면 얘를 루트 2로 나눌 때 얘가 뭐가 되느냐?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이 돼요. 실효값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실제 사용되는 값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기가 실제 사용되는 값이 얼마인가? 뭐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현파일 때에 이것이 성립해요. 아무 때나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 성립한다? 정현파일 때. 그래서 이 벡터를 표현할 때도 정현파일 때에 대한 이런 최대값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실효값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페이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Vm 사인의 오메가 t라고 하는 이런 값이 있었다면 얘는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무슨 값이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은 최대값이 되는 거죠. 하나는 최대값. 하나는 얘는 뭐가 돼요? 실효. 이해되겠죠? 최대와 실효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상호 변환도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상호 변환의 관계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얘가 어떻게 이제 직교좌표하고 극좌표로 변환이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될 건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계속 해볼 거고요. 그래서 요걸 먼저 한번 해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정연파 교류가 있었다. 정연파 교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지금 이런 값이 나와 있다면 여기 지금 루트 2가 있는 부분이 있죠? 루트 2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보입니까? 루트 2가 있는 부분. 어디까지예요? 이렇게 가보면 루트 2가 있는 부분이 요 부분과 자, 요 부분, 여기 루트 있는 부분까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 100은 최대값입니다. 최대가 얼마죠? 얘가 100이 됩니다. 아, 최대가 아니라 실효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실효가 100입니다. 잘못 얘기했어요. 이것이 100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하기나 써야 되나요? 어쨌든 간에 10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가 사인 앞에 있는 게 최대죠? 얘가 최대가 얼마가 되죠? 100의 루트 2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이해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지금은 요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왜 그런가를 몰라요. 그러나 지금 사인 앞에까지는 최대가 되고 루트 2로 나눠주면 걔가 실효가 된다. 이건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초기 위상이 이만큼이에요. 그럼 이걸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100의 루트 2의 각도가 얼마가 되죠? 요게 파이가 180이에요. 그래서 180을 집어넣으면 60이 되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100에 60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100에다가 각도가 6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기에 나와 있잖아요. 보기에 나와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극좌표인데 직각좌표로, 직교좌표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바꿔주는 것은 어떻게 바꿔주냐면 계산기로 바꿔주면 돼요. 계산기로. 계산기로 그냥 바꿔주면 되고 계산기로 만약에 바꾸기 싫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요. 100에다가 코사인의 60도 더하기 j2에 100에다가 사인의 60도 뭐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코사인 60도는 얼마입니까? 얘는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5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 50의 루트 3이 되겠죠.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꿔보면 50의 j2의 50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그런 값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답이
이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요걸 바꿔보면 안 나와요. 밑에 있는 게 안 나옵니다. 보기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복소수로 표현했을 때 보기도 하나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실효값으로 이야기가 된 거구나. 실효값으로 이야기가 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효값 정지 벡터 이 부분으로 표현한 겁니다. 개념이 좀 잡힙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뭐예요? 계산기를 이용한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산기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계산기를 쓸 줄 모르면 또 힘들어지죠. 계산기를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기를 어떻게 쓰느냐 이것을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잠깐만 한번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을 볼게요. 자,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계산기가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자, 계산기가 안 나타나나요?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네요. 이 계산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음,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세팅을 잘못해서 그런지 계산기가 안 나타나네요. 자, 이제 계산기가 좀 보였죠? 뭔가 복잡한 것 같지만 계산기가 나타났어요. 어쨌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계산기를 누를 때 버튼 눌러지는 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누르면 버튼이 눌러지는 거 보이죠? 예, 이게 뭐가 눌러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계산기는 실제에 여러분들이 쓰는 계산기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단지 이제 다른 것은 여기가 10의 몇 승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버튼 위에 보면 각도 표시가 보이죠? 마이너스 버튼 위에 보면 그 다음에 여기 ENG 버튼 위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ENG 버튼 위에 보면 거기 보면 I라고 하는 게 보이죠? 이제 그게 복소수예요. 그럼 얘가 복소수가 되려면 모드를 눌러 가지고요. 계산기 모드를 컴플렉스 모드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계산기도 해주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100에다가 Shift 누르고 뭘 누르는지 잘 보세요. 각도를 누르고 그 다음에 60을 넣는 거죠. 그럼 100에 60이 나오는 거예요. 이 100에 60이 나오는 것은 답을 갖다가 절대값에 뭐로 표시했어요? 각도로 표시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걸 바꿔주면 돼요. 바꿔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숫자 2번 위에 보면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누르면 숫자 2가 눌러지니까 Shift를 누르고 그 다음에 숫자 2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5번과 6번의 표시가 보이죠? 5번은 R세타, 6번은 A 플러스 JB거든요. 여러분 계산기는 3번과 4번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과 4번이니까 아마 4번을 누르게 될 거거든요. 자, 그것을 눌러주게 되면 값이 바뀌겠죠? 얼마로 나오죠? 50에 86.6으로 나오잖아요. 86.6이 50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기를 활용하면 그냥 답이 거절로 나오죠. 저절로 나와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냥 답이 나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얼마를 찾아낼 수 있어요? 맞죠? 2번. 금방 찾아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은 것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